자, 그럼 제2의 김포. 넥스트 타임은 뭐가 될 거냐? 이게 지금 관건입니다. 부천일까요? 광명일까요? 구리일까요? 하남일까요? 고양이일까요? 아니면 김포 편입은 정말 가능한 걸까요? 다양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천공까지 튀어나왔습니다. 글쎄요, 이 어젠다에선 결코 나와선 안 될 인물이 등장한 셈입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설마 했는데 또 천공입니까? 수도 서울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통합이 돼야 돼요. 경기도는 전부 다 서울의 중심에 에너지를 물고 전부 다 살아나가는 데라서 왜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되는 회개한 정책과 천공의 말은 죄다 연결되어 있을까요? 모처럼 여야가 정책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질 낮은 루머 논쟁으로 낭비할 생각인지 안타까울 뿐이며 이는 또한 김포 시민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국가적 의제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민주당에서 네. 좀 심하더라고. 뭐 천공이 배우에 천공 배우로는 제가 볼 땐 천인공노할 음모론이다. 거기서 야, 천공 배후로는 천인 공노할 음모론이다. 천공이다. 이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아니라 아닌 밤중에 천공이 나온 건데 사실은 당 내에서도 이거 민주당 내에서도 천공은 좀 넘어갔다 이런 반응도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박수현 수석님 또 이제 수석이고 박찬대 최고보다 훨씬 또 선배 민주당 국회의원이시니까 갑자기 갑툭튀 천공입니다. 뭐 이런 거는 우리 좌장인 김영주 의원한테 물으셔야죠. 저한테 묻습니까? 아니 왜 요즘 전청주가 유행이도 넥스트 타임을 외치세요? 예, 뭐 전 분명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국민의힘이 광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정책 의제를 좀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말 진지한 자세로 국민께 말씀을 드려야 할 타임에 이 문제를 마치 희화화 되는 것처럼 저런 어떤 예를 들고 나온 것은 우리 박찬대 최고위원 제가 평소에 그 일치를 위한 정치 포럼이라고 하는 모임도 같이 하는 아주 친한 동생인데 평소에 박찬대 의원답지 않은 발언을 했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했거든요. 아마 박찬대 의원은 이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 편입설이 정말 뜬금없다라는 것을 좀 주장하기 위해서 저런 천공을 소환한 것 같은데 천공을 소환함으로써 오히려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진정성이 잘 전달이 안 되고 민주당 전체의 분위기가 좀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뭐 그런 어떤 것들을 했죠. 그래서 저는 아마 저 최고위원을 할 때는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전 비공개 최고위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저기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아마 오늘 이게 저 영상이 있는데 이걸 아마 틀어볼까 한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네. 아니, 그렇다면 우리 저 이재명 대표나 저 다른 최고위원들도 그거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또 워낙 또 이재명 대표도 박찬대 최고가 발언할 때 빙긋이 웃고 계시잖아요. 저게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마 뭐 그렇게 너무 깊지 않게 뭐 그냥 그렇게 본 것 같은데 박찬대 의원이 어제는 좀 저는 조금 무리했다 이렇게 무리했다. 박찬대의 무리수. 이 천공까지 나온 셈입니다.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천공 됐고 그래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 혹은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찬성이다 반대다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수도권 편입 개선위원장으로 조경태 의원이 선정됐는데 김포, 고양, 부천, 하남, 광명, 구리 5개 최소 합류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소한 한 5개 도시 이상은 참여할 거고요. 김포가 있고요. 고양, 부천, 하남, 광명, 구리 뭐 많네요. 최소한 5개 정도는 5개 이상은 합류했으면 바람이고요. 자, 지도부께 묻겠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5군데 최소는 합류하겠다. 여당에서는 본격적인 기세인데 그럼 제2의 김포는 어디일까? 이것도 사실은 이 지역에서는 큰 관심이에요. 구리일까, 뭐 하남일까, 뭐 이런 얘기들. 제2의 김포를 국민의힘이 나서서 직접 찍지는 않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주민의 의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주민들께서 서울과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데
지금 있게 되는 경기도의 생활 권역으로 다소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울의 편입을 강력한 주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이른바 탑다운 방식처럼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을 정해놓고 주민들께 이거 좋은 거니까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포의 상황처럼 주민들께서 원하신다면 집권당으로서 당론으로 채택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뒷받침들을 해나가겠습니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시간은 예. 국민의힘과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산 지역의 조경태 의원의 시간이 아니라 결국은 김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서울 인접 지역의 경기도민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게 되는 서울 시민들 결국은 국민들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천공 강의 보고 결정하신 거 아니세요? 천공 강의를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 예전에 역술인에게 찾아가서 관상받다는 기사도 있던데요. 그래서 내가 영부인이 될 상인가 이런 거 물어봤다고 하는데 그럼 그런 내용들 지금 진짜로 받아들이면 좋을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찬대 의원이 얘기했을 때 해계환 정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김포 편입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했더니 돌아오는 답은 해계환 정책이라는 지도부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김포의 서울 편입을 민주당 지도부가 주장한 것처럼 해계환 정책이라고 규정하면 되는 건지 박찬대 최고위원과 이재명 대표한테 다시 되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해결한 정책이냐? 네. 라는 반문까지 들어봤습니다. 어제 김포시장을 제가 그 김진 앵커의 모닝콜로 생방송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박찬대 최고가 천공 때문에 김포 편입 아이디어를 떠오른 건 아니냐라는 주장을 제기했다고 하니까 김포시장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갑자기 모태신앙을 고백하더라고요. 천공 강의를 본 적도 없고 김포를 편입하자라는 이야기는 김포 시민들의 오래된 수건이었다.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모태신앙이다라는 얘기를 두 번 강조하는 대목도 흥미로웠습니다. 김두관 의원은요. 민주당에서 사실은 반대라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김두관 의원은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일컬어 전청조 사기극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천공에 이어 전청조까지 민주당에서는 튀어나온 겁니다. 천공 받고 전청조 얹어! 김포시는 이제 재정 자립이 한 40 정도 될 겁니다. 서울시로 들어오면 노원이나 강북, 승북 이런 데 투자해야 될 재원을 김포시에 많이 투자해야 될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무슨 선거용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51조 통장 입금돼 있고 재벌 3세 하는 전정조의 국민 사기극의 국민의힘 버전 같아서. 전청조 얘기까지 지금 나왔는데 김영주 의원님. 글쎄요, 지금 이제 김두관 의원은 김포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행자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또 본인의 기본적인 가치가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향이 통합보다는 분권론자이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반대 입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 나와져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조경태 의원 말씀 중에서 저도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요, 특례시거든요. 100만이 넘는 인구를 그냥 서울에 통으로 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제가 좀 헷갈리는 게 대통령께서는 지방시대를 말씀하시고 국민의힘 당은 서울의 메가 서울로 해서 대통합을 서울 중심의 통합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행정자치부나 국토부의 입장이 뭐냐 정말 당정으로 했다면 저는 어제 제가 낮에 고양시장 브리핑하는 걸 들었어요. 고양시장을 만났는데 그쪽엔 전혀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고양시를 어떻게 100만 넘는 시로서의 새로운 어떤 그 디지털 허브로 만들 것이냐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구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그렇게 조경태 의원이 저는 잘 모르고 서울을 잘 모르면서 갑자기 부천도 하고 광명도 하고 하남도 하고 구리하고 사실은 과천은 왜 빼며 의정부 양주는 왜 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전략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김두관 의원이 명확하게 반대를 했잖아요. 근데 박찬대 의원의 주장보다는 차라리 김두관 의원의 주장이 더 선명하게 느끼는 게 제가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김두관 의원은 지방 분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가 서울에 반대한다라는 논리가 있잖아요. 근데 박찬대 최고 같은 경우는 찬성한다, 반대한다라는 게 불분명하면서 갑자기 천공 얘기를 해서 논란인데 근데 김두관 의원의 이 주장 말미에 갑자기 또 전청조가 나왔어요. 반대면 반대지 천공의 전청조까지 나오니까 본질이 좀 흐린다라는 비판이 있던데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전청조 얘기는 아까 통장 그런 얘기에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사실은
국정감사에서 행안부 장관한테 질의한 게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정부는 돈 한 푼 안 쓰고 지방정부가 다 내라 하면서 누구 월급 올려주는 그런 부분을 사기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녹여져 있어요. 다만 제가 다시 얘기하는 박수석 얘기한 것처럼 처음부터 민주당에서 좋아 토론 한번 하자. 백분 토론에서 통합이냐 분권이냐. 서울을 왜 이렇게 통합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로운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 나왔다시피 내부적으로 최고위원회 논의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웃으면서 앉아 있다는 것 자체는 과연 민주당이 정책적 수권 정당의 이미지를 온데간도 없다. 예. 그런 식으로 자꾸 그 정치를 희화화하고 자꾸 음모론적으로 가는 것이 마뜩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구리는요. 서울시 편입에 적극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구리시장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는데 들어보시죠. 구리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교통 인프라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 자산 가치의 상승도 기대됩니다. 김포, 구리 들썩들썩인 상황. 민주당에서는 천공의 전청조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김광삼 변호사님. 네. 천공보단 전청조 비유가 좀 나을까요? 어떠세요? 제가 볼 땐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천공이나 전청조다. 예. 아니, 그런데 지금 이 김포 편입이랄지 아니면 이제 서울 주변 도시의 어떤 서울 편입 이거 자체는 대국가적인 프로젝트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은 뭐 선거용이 됐건 표퓰리즘이 됐건 국민의힘에서 화두로 던졌잖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특별법에 의해서 해야지 이게 사실 절차가 매끄럽고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누가 쥐고 있어요? 민주당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네. 160세 이상의 다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뭐 의견을 보류한다 하더라도 좀 바로 비판을 한다랄지 아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기다려야 하든지 판단이 안 쓰면 그래야 하는데 천공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저 천공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말대로 천공에 의해서 저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럼 민주당에서 만약에 저 특별법 통과에 찬성을 하게 되면 메가시티에 찬성하게 되면 천공의 의견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죠. 가장 비판했던 천공을 자기들이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더군다나 뭐 제1야당 그것도 170석 가까운 제1야당에서 지금 이 중요한 국가 정책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뭐 역술인 무속인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어떤 정책이랄지 대국가적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면 그냥 음모론 가지고 가면 지금 편하죠. 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계산을 해야 하거든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또 국가 어떤 경제적 차원 또 주민의 의사 이게 굉장히 이제 복잡한 것이 얽히고 설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걸 그냥 음모론 가지고 그냥 바로 무시를 해버린다? 저거 굉장히 총선에서 후폭풍 맞을 거예요. 거기다가 최근에 유행하는 전청조 사기까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과연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랄지 최고위원이 무슨 컨텐츠를 갖고 있고 무슨 공부를 했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국회의원을 하는지 그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구심이 갑니다.